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 돈 받아봤자 지금 곧 배고파서 죽도 않고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보신 영상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3월 6일자 경양 김용민 만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절 기념사 때부터 대통령이 뭔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대한독립 만세 삼창도 안 하고 이게 뭐지 했더니 기어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6일 외교부 장관께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공식 발표라는 기자회견을 했었죠. 2018년에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당하신 그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사업하니까 이 배상 안 하면 법원에서 강제로 뺏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드릴 수도 있죠. 일본 정부는 난리가 났었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얘기인데 뭘 또 돈을 달래냐라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다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반도체는 사우디로 치면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치만 아시다시피 우린 잘 대처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5억 불 던져주고 다 끝났다고 일축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건 국가 간 협상이고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랑 일본 기업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별개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1965년 청구권 협상은 합법적인 국가 간의 조약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은 불법행위고 특히 그게 반인권적인 행위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배상금을 위로금이라고 특별히 규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일 합방이 불법도 아니고 반인권적인 강제징용 같은 건 없었다는 전제로 대응하니까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요점인 거죠. 하여튼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상권 분립 민주국가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깔고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에서는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주의했냐, 정부가 나서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자민당 일당 독재하는 국가 주제에 어쨌든 이 복잡한 문제를 이번 정부가 말끔하게 해결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일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배상, 사과는 고사하고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제 6일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미래 어쩌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 그 돈을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 유족분들께 준답니다. 아니 우리 기업이 이 돈을 왜 내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일본 기업은 이 재단에 참여하고 돈을 내냐. 외교부 장관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컵에 물을 반을 채웠대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호의적인 참여를 기대한답니다.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하면 해주나요? 야, 이런 거는 원래 협의가 다 마무리되고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자칫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30년 동안 일본과 한국 법정을 오가면서 싸워서 겨우 얻어낸 그런 목숨 같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양금덕 할머니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레드카펫 저기 앞에 미국과 일본이 걸어가는데 윤 대통령이 쫓아가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건넵니다. 제3자 대납이라는 이번 발표가 이런 면죄부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레드카펫은 그냥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의 한과 눈물의 강입니다.
다음 그림은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흑백 사진 같은 그림에 두 명이 떠오르죠. 이완용의 흑백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을 합성해 놓은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가타카나로 윤소구요루라고 써있네요. 원본 이완용 흑백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윤석요루상이 3.1혁명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게 자명합니다. 이완용은 120년 전에 매일신보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역사관 아닌가요? 이게 이제 식근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데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될 능력이 없어서 망했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 역사는 만약이 없지만 이런 생각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침탈 때문에 스스로 근대화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다른 독립국들이 아직도 저개발에 독재에 굴레어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달리 성공적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게 그 증거고, 오히려 일제강점기의 더러운 어떤 정신적 잔재들, 예를 들어 근본 없는 사무라이식 그런 권위주의, 그리고 폭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발전하고 민주화되는데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그런 것 각자 생각이야 자유지만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그림은 전정원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역시 이번 강제징용 배상 3자 대납이라는 해법을 두고 분노한 민심에 따라 윤석요루상을 아예 일본인으로 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셨는데 이 영업사원이 판 게 국가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이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뭔가요? 영업사원이라면 그런 걸 챙겨야 될 텐데, 미국과 관계 개선? 미국이 자꾸 일본이랑 관계 개선 하라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미국은 지난번에 우리 전기차 보조금 다 뺐고 그저께는 또 우리 반도체 뒤통수 쳤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결정을 통해 얻은 영업 성과가 뭔지 글쎄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다시 그림 보시면 윤석요루상 뒤에 대통령실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심코 보시면 재미없습니다. 가운데 꽃이 원래는 이게 무궁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쿠라가 피어있네요. 그리고 윤석요루상 옷에 검찰 마크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정원 작가님의 무시무시한 디테일에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가 없네요. 3월 6일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 만평입니다. 아까 보셨던 딴지 만평과 비슷한 맥락이죠. 양쪽의 두 인물이 반쪽씩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완용이고 미래를 위해 실력을 기르고 일본에 협력해서 어쩌고 을사오적들의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선의 외교권을 갖다 바쳤죠. 오른쪽은 역시 요즘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전범기업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하신 우리 윤석요루 대통령이십니다. 자, 3월 8일 성철수 화백의 기자협회 만평입니다. 그림 가운데 보시면 마른 몸에 어깨에 새 한 마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은 조각상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신 김운성, 김석영 작가님이 만드셨고, 이 노동자상은 서울 용산역 앞이랑 대전시청 앞에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노박이로 지금 비를 맞고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윤석요루상이 일본인한테 우산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우산 이름은 책임 빠진 제3자 변제 발표. 그리고 윤석요루상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 일본인 옆에는 서양인이 서 있는데 이게 미일 동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국민인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매몰차면서 왜 이렇게 일본한테는 극진하냐는 거예요.
한미일 동맹 때문인가? 그리고 여기 말풍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써있죠. 자, 제가 작년 11월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들이 뭐냐면 2022년 11월 광주 선운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만든 동화책입니다. 강제노동으로 인생 전체가 망가진 양금덕 할머니의 삶을 배우고 그 고사리 손으로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만든 동화책이랍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가여운 일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길러주고 우리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운명에서 다시는 국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각성을 심어주는 거, 그런 게 미래 세대를 위해 진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없이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 밖엔 지금 비가 오는데 잠은 오지 않네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